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74강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LA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제 방송을 끝내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조금 잠도 자야 되고 좀 휴식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리 LA에서 제가 이 2-74강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은 지금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49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3시 49분입니다. 지금 썸머 타임이 끝나가지고요. 미국이 지금 5시쯤 되면, 오후 5시쯤 되면 깜깜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겨울 들어서서 5시 반쯤 되면 껌껌해지는 것 같이 미국도 5시가 되면 거의 뭐 이제 저녁 때가 되는 이런 그 같은 시간대인데요. 아직 여기 LA는 쌀쌀한 날씨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이 햇볕 같이 따뜻한 날씨입니다. 겨울이 가도 그렇게 춥진 않고요. 새벽이나 밤에만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한 23도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물가가 살인적이라 커피 한 잔 마시면 스타벅스 가서 마시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2배 정도 되고요. 치킨 같은 거 한 마리 시키게 되면 배달을 시킨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 가격의 한 3배 정도라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책 뒤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책 뒤에 보면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5+5로 정리해 놨는데요.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물론 이 5가지만으로 이 소송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또 공부할 부분이요.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을 때 타공유자, 피고인 타공유자에게 소송 비용을 갖다가 받아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또 어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소송 비용 확정을 하는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협상입니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협상 부분인데요.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읓투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숙지하시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러한 그 실전에서의 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가지의 협상의 비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실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돌아오는 23일 수요일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청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그 프로젝트 실전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깊은 공부를 하는 이 실전반인데요. 아주 그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소송을 하시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소송의 스킬들,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방법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소송의 법칙,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의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실전반입니다.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기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고 오시면 됩니다. 1회 청강, 무료 청강할 수 있게 소송과 특급 협상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진송빌딩이라고요. 교대역 13번 출구 200m 근처에 있는 우리 학원인데요.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협상 기술, 또 이런 소송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여기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에 대한 진술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끝내고 여기서 원고인 우리 제자가 이제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요, 이 인지라든가 송달료 그리고 재판에 가게 되면요, 한번 일당이 있습니다. 뭐 일당 보통 뭐 한 15만 원 정도 치는데요. 뭐 15만 원을 다 이 재판부에 또 이렇게 인용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을 갔다 그러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승소하게 되면 이렇게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받을 수 있는 게 서기료라든가 또 식대, 교통비 등등 또 송달료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일단은 재판부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걸 내게 되면 상대방이 이렇게 사건 부호는 카확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 근데 진술서는 타 공유자인 이제 이 피신청인이죠. 피신청인이 내는 건데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그러니까 지분에서는 타 공유자가 되겠죠. 이 타 공유자가 이렇게 진술서를 냅니다.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법원 사무관하고요,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이 타 공유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진술서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그러니까 타 공유자죠, 별지와 같이 소송 비용 개선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지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별지가 있는데 뭐 첨부서를 낸다고 했는데 내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피신청인이 피고가 한 겁니다. 억울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고인 우리 제자가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지, 송달료, 일당, 또 교통비, 식대, 서기료 등등 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피고가 한 겁니다. 소송 비용 이외에 개인 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물론 포함된 것 같지만요, 그런 것들이 소송을 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청구한다 그래서, 신청한다 그래서, 원고가 신청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신청인들이 진술을 하고 또 답변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고서에 보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요, 이 비용 전부를 피고인, 피신청인인 상대방이 바로 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액 부담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감정료. 그리고 소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은 없었습니다. 이건 없는 거를 갖다가 피신청인이 적은 거고요.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요, 이 원고인 일당에 해당되는 내용을 2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럼 2회에 대한 일당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갔을 때도요, 증인 이렇게 일당에 해당하는, 과거에는 한 8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금액이 올라서 약 12만 원 정도 청구해도 그대로 또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청구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카확 소송비용 확정. 신청인이 바로 원고입니다. 우리 불금복 이 지분경매 제자가 되고요. 이 지분경매 우리 실전반 제자가 바로 이러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해서 판사의 결정을 받는 겁니다. 소송비용 확정하는 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이런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문이 바로 신청한 취지인데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가소 부당이득금이라 그랬죠. 제가 이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신청인이 승소한 거예요. 원고 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일부 승이 되면요, 대부분이 원고 이 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러면 이런 거 신청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원고 승이 돼야지만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도 신청하는 거고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같이 재판부에 1차적으로는요, 재판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보냅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의견 진술서 내라 그랬어요. 둘이 서로 뭐 맞지 않는 게 재판이니까 여기에 합당한 금액을 이렇게 판결로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97만 5천 원, 약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당도 포함되고요, 인지가격도 포함되고 또 일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라는 건요, 원고가 2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48만 원, 약 50만 원의 절반,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소송 비용 확정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카확이라는 사건 보호에 신청을 하셔서 여기서 승소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서 금액을 받는 겁니다. 내가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금액을 신청인과 피신청 사이에 의견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유를 보시면요, 주문 기재, 위에 기재한 위 사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이렇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서, 별지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내용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이 가처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날, 지난 다음에요, 11월 11일 날 이렇게 가처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요, 우리 제자분이 실전반에서 응용하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지분의 5분의 1 지분을 원래는 우리 제자분 이 소유인데 이렇게 전체를 한 분한테 다 내놨고요. 이 안에는 5분의 1이 우리 제자분의 소유입니다. 이 5분의 1을 등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차후에 등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 투자 합의서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가압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이제 구별이 안 되면요, 가압류하는지 가처분을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가압류는 언제든지 금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돈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바로 가압류를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거는 금전을 달라는 건 아니죠. 만약에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 그런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가압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가처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피보전 권리, 가처분해야 될 권리는 투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 그래서 가처분을 이렇게 11월 11일 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대지하고 그때 밭을 이렇게 두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가처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등기부등본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소송과 관련해서 가처분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그리고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바로 가압류한다는 것은 돈에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또 소송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내용 증명 발송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송을 가만히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처분을 응용을 한 겁니다. 본인 사건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소송과 협상을 배우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소송에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했던 가처분, 제가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담보 제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받았다. 그 받고 나면요, 바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바로 등재되는데, 피보정 권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처분이 된 것을 보고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소유자가 이것을 매매하거나 또 저당을 잡히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바로 가처분, 우리가 지분 경매로 얘기하자면 본안 소송은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를 응용한 거고요. 이 가처분,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 가처분을 타 공유자 지분에다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응용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는 지금 이 소유자의 지분의 가처분을 5분의 1 지분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면요, 이렇게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요약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거나 제출하려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는 이렇게 주요 등기사항 요약하는 것을 바로 이 결제하기 전에 이렇게 네모칸 조그맣게 있어요. 요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요,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장 뒤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처분 돼가지고 인용이 된 두 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분경매 밴드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 노란 책표지가 있는 이 밴드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무료 청강과 관련해서 이 6개월 과정이 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과정이 다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23일 날 1회 무료 청강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오시고요. 이 6개월 실전반은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등록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협상과 또 실전 소송에 관련 셀프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전 물건으로 이렇게 개강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실전 물건으로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수익을 얻는지 그 과정 중에 스킬 중에 스킬,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볼 수 없고 교재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깊은 노하우를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